안녕하세요, 여러분. 제4과목 시스템 분석 및 설계고요. 우리가 시스템의 개요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개발하고자 할 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말을 할 때,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조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그럼 컴퓨터 하나, 그거 딱 하나만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또 많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부수적으로 달려져 있는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프린터라든지 뭐 스캐너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한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예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호 관련된 상호 작용을 갖는 요소들을 이제 결합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성, 자동성, 제어성, 종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목적성이다 라고 한다면 시스템의 목적성이다 라고 하면 시스템이 뭐라 그랬어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최종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하고자 하는 특성을 우리는 목적성이다 라고 하고, 자동성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 어떤 주어진 대로만 딱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죠.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A라는 변수에다가 코리아를 딱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문자 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KOREA다. 이렇게만 쓰면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따옴표를 붙여서 그냥 처리를 해줘요. 그럼 오류 없이 쭈루루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 변화,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성입니다. 제어한다 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탈되는 사태가 발생을 됐을 때 그걸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바르게 수정해 가는 그런 특징이 되겠고요. 종합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상호 관련성이잖아요. 혼자서만 잘난 척해서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 의존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의존 관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스캐너가 있어요. 근데 스캐너라는 장치는 컴퓨터랑 연결해야지 빛을 보는 것이지 스캐너만 달랑 있어서는 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종합성이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시스템에 기본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죠? 출력이 있죠. 그 안에서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오면 돈가스를 먹었는데 돈가스가 그대로 나온다. 의미 없잖아요. 안에서 여러 가지 처리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입력이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 또 조건, 방법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넣는 것을 말을 하고, 처리다 라고 하면은 뭐 더하세요, 빼세요. 그런 하나의 쉬운 예처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환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러면 이 처리된 결과를 눈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어다, 피드백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어한다 라는 것은 처리 과정이 잘 되어가고 있나? 라고 감독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이런 안정화 기능까지 포함된 것을 제어다라고 하고요. 피드백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반복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입력이 되고 출력, 입력과 출력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죠. 잘하고 있나 제어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변화를 하는 처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입력이 들어가서 처리를 해서 출력 결과를 오는데 자, 제어는 모든 곳을 통제합니다. 입력이 잘 되고 있나, 처리가 잘 되고 있나, 출력이 잘 되고 있나, 출력을 했는데 뭔가 고쳐야 되겠군. 그러면 다시 입력으로 가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가다라는 것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흐름, 또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시스템 분석가가 될 수 있을까? 시스템 분석가는 이제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 일단은 그 그 기업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목적, 기업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은 누구나 다 지적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도 계속 불만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불만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대한 기술, 또 컴퓨터에 대한 관리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간 배정을 할 것이냐, 시간 배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줘야죠.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업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계에 대한 동향, 그것에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항상 창조성이 있어야 되겠고, 현장 분석,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현장이죠. 현장 분석,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죠. 사용자, 프로그래머, 또 경영진, 이런 분들과 의사소통을 이제 원활하게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스템 분석가가 갖춰야 될 이제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까요? 네, 시스템의 기본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입력, 출력, 처리, 제어, 피드백 그렇게 이루어졌고 상호우조는 기본 요소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군요. 자, 이번에는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SDLC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계가 있겠죠. 네, 그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주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조사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고,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고, 문제가 없나 테스트를 하게 되고, 시스템을 돌려보고, 자, 유지 보수를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단계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계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시스템 조사였죠. 시스템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일단은 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상태는 어떤가 라고 살펴보고요. 자, 그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에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맞는가라는 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획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사하는 방법에는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면전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설문조사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직접 현장에 가보는 거죠. 현장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뭐가 있는지 자료 조사를 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한 거를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문서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시스템 조사는 크게 예비조사와 기초조사로 나누어지게 돼요. 예비조사다 그러면 요구사항 조사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타당한가?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당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기술적인 타당성,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적 타당성, 그 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과연 경제적으로 가능한가,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관리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10평 정도 되는 이 땅에다가 63빌딩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타당성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조사다, 요구사항 조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기초조사는 현장조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분석가가 시스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현행 시스템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행 시스템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이걸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비조사, 요구사항 조사는 이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이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죠. 네. 그래서 기초조사, 현장조사다. 그러면 이제 현장은 실무자잖아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조사를 마쳤어요. 네. 그래서 시스템 조사 단계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파악을 했고 또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서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분석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문서화 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조사 단계에서 조사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현행 시스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요구 분석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다. 서류화한다, 문서화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 단계에서는 먼저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을 검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자, 그 다음에 또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의 환경 조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입니다. 네, 현 시스템과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상세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능과, 그것에 따른 활동을 조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료 흐름도 또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 이런 기능 분석을 위한 도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시스템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자, 기능 분석, 예비 설계, 비용 효과 분석 이런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기능 분석이다 그러면 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특성에는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자, 적용하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예비 설계에서는 이제 가용 자원, 쓸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뭐가 있는지, 적용하는 기법에 대한 선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비용 효과 분석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대체안을 작성을 합니다. 이러이럴 경우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산화 비용, 전산화를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또 이 대체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시스템 설계 단계는 무엇을 할까? 바로 앞 단계가 시스템 분석 단계였죠. 시스템 분석에 의해서 정의된 시스템 요구 분석 명세서 즉 서류화된 게 있다라고 했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로 나누어지게 돼요. 기본 설계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눈높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 전체를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설계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논리적인 절차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고 또 이제 입출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출력에 대한 내용 또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양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코드 설계가 되겠고 입력 설계, 출력 설계, 파일 설계, 프로그램 설계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설계를 했어요. 이제 구현을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산출된 그 설계의 사양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첫 번째 코드를 우리는 원시 코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을 거니까 각 오류를 찾는 과정이 이제 디버깅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잘 됐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검증받기 위해서 뭐를 해줘요?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테스트 과정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됐나 라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테스트의 종류는 통합 테스트가 있고 시스템 테스트가 있고 인수 테스트가 있어요. 통합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큰 프로그램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건데, 네, 통합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쪼개진 단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모듈이라 그래요.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 모듈과 모듈을 합했을 때도 검토를 하는 거죠. 통합 테스트는 모듈들을 통합해 가지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오류를 점검해 보는 테스트가 되겠고요. 시스템 테스트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고요. 인수 테스트다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에게 건네주는 거죠. 사용자가 너가 요구한 게 이런 게 맞지 하고 사용자에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요구하셔서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스템 운영에서는요,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업무 처리에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유지 보수입니다. 유지 보수는 이제 여러분 AS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시스템을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이제 유지하는 단계가 되겠고, 시스템 개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용이한 시스템을 유지보수가 이제 쉬워진다라고 하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먼저 수정 유지보수, 적응 유지보수, 완전 유지보수, 예방 유지보수가 있어요. 수정 유지보수다라는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오류가 발생이 됐네. 그럼 발견된 오류를 바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유지보수다라고 하고요. 적응 유지보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변경이 됐을 때 변화된 그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해 가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완전 유지보수다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기능을 확장을 하고 또 성능 개선을 위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말을 하고요. 예방 유지보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조건을 갖도록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예방 유지보수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시스템 개발 단계 중 입출력 자료와 코드 설계가 이제 수행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세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